자, 세액공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세액공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겁니다. 첫 번째로는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가 있는데 1년 한도로 100만 원, 그러니까 월납입 기준으로 여러분들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거를 9만 원 정도를 가입해 놨으면 자동으로 맥스 한도까지 차게 됩니다. 그러면 100만 원 한도로 12%니까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을 12만 원을 자동으로 줄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장성 보험이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. 보장성 보험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. 실비보험, 건강보험, 종합보험, 암보험, 종신보험, 운전자보험, 자동차는 좀 미리 빼놓을게요. 또 뭐 있을까요? 뭐 기타 등등의 이제 치아보험, 치매보험, 간병보험 이런 보장성 보험들은 100만 원에 12%가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가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12만 원 최대 공제를 못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러면 보장성 보험을 9만 원 이하로 내고 계신 거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보장성 보험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내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 실비 플러스 건강보험이 9만 원 아래이기가 어려워요. 못해도 8만 원, 7만 원 정도 삽니다. 근데 턱없이 내가 4, 5만 원 정도 낸다고 하는 거는 보장이 갱신형이거나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을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기부금, 의료비, 교육비 그냥 동일할게요. 15%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, 여러분들이 이건 뭐 따로 신고하는 게 거의 교육비 말고는 없는데, 죄송해요. 이건 다 따로 신고해야 됩니다. 기부금 따로 신고하시고, 의료비도 그 콘택트 렌즈나 뭐 시력 교정용 그런 것들은 다 따로 하셔야 되고, 의료비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, 실비보험에서 받은 건 포함하지 않습니다.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고, 교육비는 대학원만 빼고는 자녀들이나 이런 것들 다 공제받으실 수 있고, 대학원만 나만 된다는 거, 대학원은 나만 된다는 거, 본인만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거, 보장성 보험 100만 원 한도 12%고요. 의료비, 의료비, 의약품, 안경 구입비, 산후조리원 비용 이런 것들 총급여 내가 4천이면 3% 초과분이니까 120만 원 넘어가는 부분들의 의료비는 전부 공제 대상이고 한도 제한 없지만 그 실비에서 받는 건 제외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프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해당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교육비는 그 대학원만 본인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월세 세액공제 제가 뭐 좀 번잡하게 써놨는데 8천만 원 연봉 이하이신 분들은 보통 17%의 그 월세 공제를 받는데 1천만 원 한도입니다. 이거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주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월세 요즘 엄청 비싸졌잖아요. 월세 50만 원 이제 우습거든요. 그럼 50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 600만 원이에요. 이 600만 원을 여러분들이 신고하면 17%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. 엄청 큰 겁니다. 왜냐면 100만 원 돈이에요, 그게. 여러분들 1000만 원에 17%면 170만 원이잖아요. 이렇게 세액공제 해주는 항목이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월세를 내고 계시다 하신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꼭 챙기셔야 되고 주민등록등본이랑 내가 월세를 냈다는 것만 증빙하시는 서류를 내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따로 챙기셔야 되니까 월세 세액공제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월세 세액공제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바로 저의 말을 반박을 하겠습니다. 사실 월세 세액공제는 훨씬 더 좋은 게 있어. 월세 세액공제보다 훨씬 좋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입니다. 이건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. 자, 110만 원까지는 지금 보이세요? 우리 보통 낸 돈에 뭐 아까도 월세 세액공제 많이 해준다고 했지만 내가 월세 한 100만 원 냈으면 17% 해주는 거 제가 와 지금 말도 안 되게 많이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100만 원 내야 17만 원 해주는 거예요. 근데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내면 10만 원 바로 세액공제 해줍니다. 미친 수준이에요. 말도 안 됩니다. 대신 10만 원 넘어가면 15%로 좀 줄어요. 근데 15%도 엄청 높은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? 토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연말정산 격차가 20만 원 정도다. 즉 토해내는 돈이 20만 원 안팎이다 했을 때는 무조건 고향사랑 기부금 정도만 하고 퉁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
이 20만 원을 보통 우리가 세액공제든 소득공제든 15% 정도 경감했을 때 20만 원을 공제해 주니까 이거를 반대로 하면 여러분들 300만 원 아니죠. 2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? 150만 원 정도는 내야 2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거잖아요. 그럼 150만 원이 묶이는데 이건 어딘가 어떤 금융상품이나 어떤 거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. 이걸 보통 못 빼게 해 놔요. 세금을 이미 혜택을 받았는데 바로 해지시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 장치를 해 둡니다. 그럼 150만 원에 15% 해도 이 20만 원쯤 공제받는 건데 너무 손해라고요. 근데 얘는 10만 원 넣으면 그냥 10만 원 공제받고 플러스로 답례품 3만 원을 줍니다. 무조건 이득이에요, 여러분들. 그래서 내가 연말정산 토해내는 게 20만 원 안팎이다. 그냥 고향사랑 기부금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. 10만 원까지는 전액,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.5%에 기부 금액의 30% 한도니까 10만 원에 30%면 3만 원에 답례 품목을 줍니다. 답례 품목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.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가져가셔도 되기 때문에 꼭 가능하시면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너무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렸고요.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. 이것도 계속 매년 바뀌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이면 감면율을 90% 해주면 10만 원만 내라 이겁니다. 그냥 딱 정할게요. 중소기업 취업소득세 감면을 받는 사람 중에는 소득공제, 세액공제를 준비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정할게요, 여러분들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내가 중소기업 이거 받는 분들 본인이 아시죠? 감면율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. 그냥 무조건 돌려받습니다. 왜 그런지를 보여드릴게요. 자, 연봉이 3,600 이상이신 분들이 있습니다. 연봉이 3,600 이상이신 분들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산출세,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얼마 나오냐면 176만 원이 나옵니다. 이게 뭐 소득공제, 뭐 이것저것 소득공제 다 해가지고 세율 곱했을 때 금액이에요. 근데 여기서 90%를 없애줘요. 그러면 이 150만 원이 없어집니다. 그러면 내가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 별정세액, 내가 진짜 내야 될 세금이 빵원이 나와요.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소득공제, 세액공제 하지 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세액공제를 뭐 1,000만 원짜리 세액공제를 끌고 와도 어차피 0원이에요. 그러니까 변하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제발 부디 연금 같은 거 갑자기 가입하시고 주택청약 갑자기 많이 넣으시고 뭐 보장성 보험 때려 넣으시고 이러지 마세요. 그래서 제가 연말정산을 여러분들 거를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. 결정세액이 빵원이신데 헛돈을 낭비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취업소득세 감면에 해당자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하실 필요 없어요. 내셔야 될 돈이 빵원인데 내가 납부한 돈이 68만 원이라 68만 원 그대로 돌려받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잘 만든 정책이기도 하고요. 여러분들이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하는 이거 강의했더니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연봉이 막 중소기업인데 4천, 5천이 되면요. 상관없어요. 어차피 90%면 그냥 돌려받습니다.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끝났습니다. 마지막 연금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연금 세액공제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국민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이 있는데요. 국민연금 빼고요. 오늘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만 좀 해볼까 합니다. 자,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거 우리 보통 그냥 IRP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DBDC는 제외하겠습니다. IRP만 해당이에요. 연금저축과 IRP 이렇게 두 개 다 연금을 가입하면 나라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이겁니다.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사적연금소득이라고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법이 있어요. 사적연금 소득을 연소득 1,500만 원 이상, 연금으로 1,500만 원 이상 받으시면 15%의 세율을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. 이런 이제 세법이 있습니다. 이걸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 조삼모사라는 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. 여러분들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연금소득으로 1년에 1,500을 못 받을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. 왜냐면 월 125만 원이에요. 월 125만 원이 연금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노후가 준비가 안 되셨었던 분들이거든요.
근데 다 노후 준비하실 거잖아요. 언젠가. 그죠? 언젠가 한다고 했을 때 소득세가 무조건 15%가 나와요. 지금 소득세가 15%니까 나중 소득세는 저는 감히 20%, 25%까지 오를 거라고 가정하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납입액의 12%를 젊을 때 세액공제 해주고 나이 들어서 15%를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조삼모사입니다. 젊을 때 12% 세액공제, 나이 들어서 15% 연금소득세.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그 원리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연금 구조가 이렇거든요. 이 두 가지는 사적연금으로 분리하고요. 이 중간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비과세 연금보험들은 이 사적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아까 말했던 연금소득세 15%에 미해당됩니다. 이건 변하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가급적 추천드리는 게 사적연금 하나 하시고요. 비과세 연금 하나 하시는 게 가장 연금을 잘 준비하시는 거고 이게 그 유명한 2대 연금 받기. 2대 연금 받기. 비과세로 연금 하나 준비해 놓고 세액공제로 하나 준비해 놓고 이 두 가지를 안 해 놓으시고 대부분은 막 세액공제 S&P 500만 넣으면 되겠지 나중에 뭐 세금 절세 된대 뭐 5%만 낼 거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.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저는 가급적 그 일반 근로소득자든 고액소득자든 연금 세액공제,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은 목적으로 연금을 가입하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.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. 쭉쭉쭉 넘어가고요. 제가 이거 신나게 팔아봐서 알아요. 제가 이거 지금 여러분들한테 팔아드릴게요. 여러분들 혹할 겁니다. 혹시 적금 12%짜리 해본 적 있으세요? 없으시죠? 적금 12%짜리 없어요. 제가 적금 12%는 아니지만 그런 준하는 상품 하나 말씀드릴게요.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연금 상품 하시잖아요? 그럼 납입하시는 금액의 12%를 연말에 돌려드릴 겁니다. 그러면 이자랑 똑같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 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라고 팔면 돼요. 근데 아니다. 12% 세액공제 받으셨으면 15%의 연금소득세를 내셔야 돼요. 또 우리 이런 거 그냥 굳이 하지 마. 혹시나 총급여 4천, 뭐 종합소득금액 5,500 그 이상이신 분들은 죄송해요. 이하이신 분들은 15% 세액공제 받는 거 압니다. 그러니까 15% 내서 15% 나중에 내겠다 이거잖아요. 아, 여러분들 이런 손해보는 장사를 굳이 하지 맙시다. 라는 게 제 말씀이고요. 이거 바뀌었습니다. 1,500이에요. 1,500만 원. 사적연금 소득으로 1,500만 원 종합과세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야 될 그 세금이 높아지고 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. 아니야, 야, 1,500만 원 종합과세 한다 한들 그 공제 받는 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연금 공제 받으면 이거 세금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거에 대한 인지가 없으신 분들이에요. 자, 우리나라의 미래 인구 전망입니다. 205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%예요. 근데 이 40% 가정이 출산율 1.2명 가정수인데 지금 출산율 1.2명인가요? 0.7명입니다.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40%가 아니고요. 45% 정도 나올 겁니다. 그럼 여러분들 전체 인구 4천만 명 중에 대략 50% 정도가 노인이면 2천만 명이 노인이에요. 이거를 인구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. 지금 이게 우리나라인데 이렇게 되죠. 80세 이상이 주 인구인 나라가 옵니다. 자, 그러면 전체 인구 4,600만 명의 고령화율 40%니까 노인 인구가 1,852명이. 자, 그런데 지금 여기서 15% 떼고 여기서 5% 가져가겠다고요? 소득세를? 연금소득세 5% 낸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. 여기가 5% 떼고 여기서 15% 내면 나라가 돌아갑니까? 안 돌아갑니까? 절대 안 돌아가죠. 여러분들 소득세가 우리나라 전체 세수의 34% 정도 되고요. 법인세가 한 30% 정도 되고 나머지 기타 세금이 나오는데 세금 늘리려면 소득세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어디부터 건드릴까요? 연금소득세, 이자소득세, 배당소득세, 양도소득세 뭐 이런 데서 올라가겠죠. 그러니까 연금소득세를 안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사적연금소득 위주로만 준비한다 하시는 분들은 용감하신 분들이죠. 인구 구조가 그냥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역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연금을 사적연금 소득 하나, 그
비과세 하나 이렇게 가져가시면 제일 깔끔하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국민연금비 75조, 건강보험 재정위기, 우리 건물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시죠? 나라비 1200조. 그런데 여러분들 세수를 안 올릴 수 있을까요? 무조건 올라갑니다, 여러분들. 국민연금 보험료도 올라가는데 개인연금소득세가 안 올라간다고요? 그럴 수가 있을까요?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저는 보통 이거를 반반 쪼개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50만 원 내가 하면 25만 원, 25만 원 하라는 말씀이세요. 가끔 또 이 비과세 연금보험이 뭔지 모르고 아무거나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상품 선정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특정 회사마다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. 그래서 연금보험 드실 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연금저축펀드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끝났습니다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나중에 그 연말정산 표 이렇게 이제 받아보실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한번 싹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총급여 있으신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배웠죠? 기본공제 배웠죠? 추가공제 배웠죠? 4대 보험료공제 배웠죠? 다 소득공제 쫙 돼가지고 주택자금공제 있으면 주택자금공제 쭉 나가시면 4,600에서 2,900 됐죠. 2,900에서 주택청약 공제된다고 했었죠. 주택청약 공제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라고 제가 아까 있다고 했었죠.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면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250이니까 잘하신 겁니다. 그래서 쭉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이고 과세표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총급여가 아니라 실제 세금 낼 총급여 나왔죠. 거기에 몇 프로? 15% 하겠죠. 그럼 이 정도 나옵니다. 거기서 자동으로 뭐 쭉쭉쭉 되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동으로 되고 여기가 이제 IRP 연금저축이어서 공제 받으시고 보장성 보험 공제 받으시고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월세 다 배웠네요. 그죠? 이게 끝입니다. 여러분들 연말정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게 어려울까요? 쉬울까요? 저한테는 쉬운데 여러분들 처음 하실 때 어려우실 수 있겠죠.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궁금하신 것들은 거기다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고생 많으셨고 연말정산 궁금하신 거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